요즘에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수행평가에 대해서 아우성치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요. 이럴 거면 그냥 시험 보는 게 낫겠어요. 맨날 뭘 만들라고 하고 발표하라고 하고 지칩니다 진짜.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10년 전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수능 시험 한 번으로 인생이 결정나나요? 문제를 잘 푸는 아이만 유리한데 이런 거는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거 아닌가. 창의력은 도대체 어디서 평가하나요? 그래서 바꾼 겁니다. 시험만으로 평가하지 말자.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자.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의 역량을 확인해보자. 그게 지금 수행평가입니다. 그러면 이 수행평가 지금은 어떻게 운영될까요? 교사 입장에선 이렇습니다. 학생 수가 한 반에 30명 기준이라면 한 명당 4개에서 5개의 수행과제가 들어옵니다. 그럼 150개의 과제를 한 반당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기준표 만들고 피드백도 쓰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정성평가라고 하는데요. 이 정성평가의 무서운 점은 뭔지 아세요? 다양한 아이들을 정말 다양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다양하게 기록한 것들을 정확하게 또 기록을 해야 돼요. 도대체 이건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거꾸로 학생은 어떨까요? 국어과제 끝나자마자 사회 발표 준비해야 되고 다 끝났다 싶으면 영어 녹음하거나 과학 실험보고서 작성하거나 계속 러닝머신 뛰듯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거기다 또 뭐가 터지냐면 팀플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새끼도 있어요. 정말 사회의 그 악 같은 존재들 있잖아요. 이게 또 개인적으로 본인 자녀들이면 수행평가 애들을 망쳤다 그러는데요. 그 아이가 수행평가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팀플인데 쟤는 안 했어요. 쟤는 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못 빼게 합니다. 왜? 공동체니까요. 이게 또 웃긴 게 윤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팀플인데 팀플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체크해야 되는데 여기서 무능하거나 무의욕인 아이들까지도 포함해서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왕따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걔네들까지 끌고 나가죠. 근데 걔도 명단에 올라가 있죠. 결국에는 노력하는 애들 2-3명이 또는 1-2명이 이걸 끌고 나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팀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걸요. 쟤는 엄마가 다 만들어줬어요. 쟤는 챗GPT가 다 써줬어요. 학원에서 미리 다 알아보고 왔는데요. 근데요, 제출형 말고요, 현장에서 써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물리학 수행평가나 통합과학 수행평가 같은 경우 현장에서 써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공식화해서 다 알려줘도 제대로 안 해가는 애들은 제대로 안 해갑니다. 정성평가, 이 정성평가라는 게 상당히 난해하고 애매한 겁니다. 부모의 경제력, 시간, 정보력, 그리고 아이의 노력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요. 거기다가 재능까지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이쯤 되면 이게 과연 정말 아이의 실력 평가일까? 아니면 아이의 백그라운드와 모든 상황까지 포함한 평가일까? 좀 난해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또 없애면 뭐라고 할 겁니까? 수행 줄이면 창의성 죽이는 교육 이러면서 기사가 날 거예요 또. 수행을 늘리면 학생, 교사 다 죽는다. 민원이 폭주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공정한 평가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내 아이가 손해를 보거나 본인이 손해를 보면 이 평가는 공정하지 않게 느껴져요. 정확하게 원하는 건 내 아이가 손해보지 않는 평가겠죠. 수행평가로 발표를 잘하면 제 말만 잘해서 점수 받는다. 실험을 잘하면 쟤는 학원에서 미리 준비해와서 보고서 잘 썼다. 그러면 결국 시험 보자, 시험을 하자 또 말하겠죠. 근데 시험도 풀기 어렵다. 암기 위주다. 성적 줄 세우기다. 공평하지 않다.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공평하라는 건지. 완벽한 평가는 없어요. 시험은 단순하지만 획일적이고 수행평가는 다양하지만 피곤하고 너무나 애매합니다. 획일화를 피하려면 비효율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 방식이 많아지면 준비할 것도 많고 기준이 흐려지고 불만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든 결국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요,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사람을 판단하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다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고요? 자기가 약하거나 불리한 조건에 있으면 사람은 언제나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시험이면 암기 위주라서 불공평하고 수행이면 집에서 도와줘서 불공평하고 발표면 말 잘하는 애들만 유리하다고
불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문제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이상적인 걸 쫓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수행평가는요, 창의성을 평가하는 것 같지만 실은 평소 태도를 낱낱이 드러내는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할 놈 할, 안 할 놈 안 할. 할 놈은 해요. 혼자서도 자료 찾고 만들고 연습합니다. 안 할 놈은요, 늘 그 핑계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걸 왜 해야 돼요?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평소에 주변 사람들 딱 보면 알지 않아요? 아, 저 자식 또 안 하겠구나. 쟤는 또 개뿔 또 핑계 되겠지? 그리고 어떤 애들은 쟤는 또 다 해왔을 거야. 아시잖아요. 다 그렇게 되는 거. 입시는요, 수행이든 정시든 수시든 자소서를 쓰든 열심히 하는 애들은 결국 다 합니다. 왜냐고요? 그 아이들은 남 탓 잘 안 해요. 판이 어떻든 내가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걸 잘 알거든요. 수행평가는요, 정성평가라는 난해한 부분도 있고 협업, 과제 발표,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게 모든 게 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근데 답은 하나입니다. 사전에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집에 달력형 화이트보드 하나 준비해 두세요. 날짜별로 수행 일정, 제출일, 준비물 등 크게 써놓습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동생까지 다 볼 수 있게 써놓으세요. 공유하시고, 학교에서 일정 정확하게 나오거나 학교에서 가안 발표가 나오면 그걸 가족 카톡에 공유하세요. 그래서 누구라도 거기에 써놓을 수 있게 해놓으세요. 화이트보드는 누구나 필요한 걸 적을 수 있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물론 네가 판단하긴 상당히 힘들겠죠. 학부모님들이 아마 죽어라 보고 있을 겁니다. 목요일까지 PPT 만들기가 있으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 그 내용을 적었다면 PPT 만드는 작업 정도는 전주에 해놔야죠. 발표 자료 출력하기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해놔야죠. 전날 하다가 프린트 고장나서 낑낑매고 PC방 가서 프린트 해오는 그런 미친 행동을 부모님한테 시키면 안 되잖아요. 10시 넘어서. 결국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상황과 누구에게나 노출돼 있어서 누구에게나 체크받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한테 가장 필요한 준비물은 뭔지 아세요? 어머니 잔소리 들었을 때요, 눈 네모나게 뜨고 대들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세입니다. 억울하든 뭐든 엄마가 잔소리하면 엄마 내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바로 움직여서 해야 될 거 하면 됩니다. 5분만 10분만, 아니 좀 쉬었다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딴 거 씨부릴 시간에 억울하든 뭐하든 그렇게 움직여야 그나마 네가 말하는 대학교 근처라도 갑니다. 공부는요, 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욕심내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행평가가 불공평하고 그리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이유 뭔지 아세요? 결국 내가 불리하고 내가 게으르면 불공평하고 불합리합니다. 이걸 어떻게 인간이 다 아느냐고요? 그걸 다 아는 사람들도 존재는 하죠. 그럼 걔네들이 여러분이 봤을 땐 비정상인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이 봤을 때. 입시는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입시는 그 대학에, 그 학과에 맞는 사람을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스스로 증명하고 자료를 남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행평가도 똑같다는 거죠. 근데 수행평가 아니더라도 계속 그런 식의 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